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성공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초등학생, 앞에 영유아기도 있기는 한데요. 초등학생의 성공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막 엄청난 아동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아이를 한 명 키워봤고 이제 현재도 이제 5학년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또 학원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아이들의 행동들을 이제 관찰하고 수집하면서 어떤 현재 시대에서 이 급변하는 현재 시대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올바른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키울 수 있는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예전에는 뭐 아이들의 변화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 중학생과 지금 초등학생 또 지금 고학년과 지금 저학년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한 세대가 흐르지 않았어도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텍스트와 친해지자. 텍스트와 친해진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 텍스트, 글자와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상을 보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저희 때는요. 한글을 굉장히 일찍 배웠잖아요. 5살, 뭐 4살, 5살, 늦어도 6살.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전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를 입학하면서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 국민학교 1학년 바로 들어간 받아쓰기를 했잖아요. 받아쓰기를 잘 못 쓰는 친구가 제 기억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들이 한글도 늦게 배우고 텍스트와 친숙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이제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은 다 텍스트로 돼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텍스트와 이 친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능이나 두뇌가 떨어져서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 텍스트 활용을 못해서 문제를 못 풀고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개념 이야기 하시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공부할 때랑 다르게 책이 너무나 좋고 설명이 너무나 자세해서요. 선생님이 따로 개념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앞에 나와 있는 단원의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아이가 텍스트를 읽을 수만 있다면, 텍스트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개념 설명 같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친절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이 텍스트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한글도 늦게 배우고 한글을 늦게 배움으로 인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 텍스트를 접하는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읽어서 파악하고 읽어서 찾고 읽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이를 실력을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는 뭐 어렸을 때 뭐 조금 더 상상력을 길러준다, 상상력을 키워준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텍스트를 조금 더 빨리 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글과 구구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앞에와 이어지는 거죠. 지금은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한글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뭐 선행은 막 빨리 해요. 영어는 빨리 배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해야 되는 한글에 대한 텍스트는 굉장히 늦게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텍스트에 대한 혼동이 오고 텍스트에 대한 요점 파악이 느려지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지능이 낮게끔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원리와 원칙 없이 그냥 외웠어요. 2일은 2, 2, 4, 2, 3, 6, 2, 4, 8, 2, 5, 10, 2, 6, 12 그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뭐 구구단을 가르치면서 두 개가 더해져서 뭐 2 곱하기 2 그런 식으로 너무나 과학과 원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굳이 원리와 원칙을 파악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너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아이의 교육을 늦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이 다 느려지고 쉬워지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격차, 실력에 대한 격차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양보단 질, 조금을 해도 집중력 있게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하자. 저는요, 부모님들 뭔가를 많이 시키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양보다는 이 초등학교 시절, 영유아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10문제를 풀어도, 20문제를 풀어도, 한 페이지를 풀어도, 한 장을 풀어도, 영어 단어를 100개가 아니라 10개, 20개만 외워도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 오늘 원래 숙제는 3장인데 한 장만 풀어. 대신 틀리지 마. 틀리면 한 장 더 늘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틀리지 않는 공부, 계산 실수가 없는 거, 완벽한 거, 그거는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집중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50개 외워서 20개를 틀리는 것보다 20개 외워서 20개를 하나도 안 틀리는 게 어찌 보면 30개를 외우고 20개를 외우는 거니까 50개를 외워서 20개를 틀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부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게 이 아이의 잠재력과 이 아이의 내적 내면에 나는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한다. 나는 완성도 높은 공부를 한다는 그 씨앗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기에는 그런 씨앗을 하나하나 작은 씨앗들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양보다는 질, 조금을 해도 집중력 있게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배우자. 이 스마트 기기를 더 이상 안 쓸 수는 없어요. 뭐 유튜브 회사 사장은 자기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쓰지 않고서는 이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AI도 잘 활용을 해야 학습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아이한테는 먹힐 수도 있고 이 아이한테는 안 먹힐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는 항상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너의 모든 스마트 기기의 통제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주지만 모든 스마트 기기의 통제권은 부모한테 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인식, 이 심어주는 인식, 반항할 수 없도록 이거에 절대 불변의 법칙.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5학년, 6학년이 돼서 뭐 아이들끼리 카톡을 하던지 뭐 단톡방을 만들던지 뭐 페메를 보내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DM을 보내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엄마가
본다, 아빠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 그런 것들을 원천히 차단해야 돼요. 부모님들 아이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관리해야 돼요. 모든 것은 부모가 관리해야 돼요. 20살 이전까지는. 물론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까지 관리를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SNS나 모든 것들을 부모가 볼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부모가 밤에 보고 확인하고 문자 내용이든지 뭐든지 아이가 설사 지웠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 유튜브 검색 기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부모가 확실하게 보고 챙기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인식을 줬을 때 아이가 올바른 스마트 기기 활용에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통제를 하고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예체능을 언제 어느 시기까지 해야 될지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에 조금 쳇바퀴를 이 페달을 열심히 돌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예체능을 왜 하는지, 보육의 목적인지, 취미의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성과의 목적인지를 결정을 하고 이 예체능이 성과가 있던 없던 어느 시점에서 끊어줄지를 부모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체능이 사라지는 시점에 학습을 채워 넣으면서 그러면서 학습의 양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학생의 성공적인 공부 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탄 중에서 제 1탄 초등학생의 성공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빨리 굉장히 요약해서 이야기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막 많은데 제가 이제 영상이 길면은 안 되고 또 짧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좋고 또 이게 이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얘기 안 했네 그 얘기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거를 틀고 말을 하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학원에 상담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